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조금 어두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라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일반 주택을 매매할 계획인 분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6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그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거죠. 해당 개정안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7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규제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그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각 항목별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나온 목적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라고 나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 일명 가족 간 증여를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거래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라는 의무사항이 생기면서 그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가 증여라는 명목하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이 거래질서 확립이지 이 증여세라는 세수 확보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명확한 자금 출처가 없다면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참고로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부모님께 받은 경제적 지원이 10년간 합산 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세율도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웬만한 지역이 대부분 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일반 주택을 매매할 계획인 분들이라면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대의 빌라를 매매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오는 10월 27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집을 사게 되면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긴 내야겠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 이후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걸까요? 집을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증빙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 증빙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거래 가격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와 같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그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거래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이상 거래를 통한 탈세 의심 사례를 투명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해당 제도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융 정보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집을 사라는 주택거래 허가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제도와 주택거래 허가제를 비교하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이번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